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이 아니라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도 우리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머릿속에서는 매일 밤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망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마저 깨져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불안의 재단에 모두 바쳐버립니다. 몸은 안전한 방 안에 있지만 정신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고통을 가장 집요하고 냉철하게 파고들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흔히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울한 철학자라 말하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고통 없는 평온한 삶을 갈망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장밋빛으로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짧지만 강렬한 텍스트를 이정표 삼아 우리 삶을 좀먹고 있는 걱정과 불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걸어 나와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이 문장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DNA에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해왔다.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야생의 한복판에 던져진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단단한 가죽도 빠른 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생각하는 능력과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함 뿐이었습니다. 풀숲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적의 바람일까? 아니면 나를 노리는 맹수일까? 낯선 열매를 보면 의심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배가 부를까? 아니면 독 때문에 죽게 될까? 전염병이 돌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 문을 걸어 잠갔고 폭풍이 몰아치면 신의 분노라 여기며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였습니다.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매사에 조심스러웠던 조상들은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습니다. 반면 괜찮겠지,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낙관했던 대담한 조상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독버섯을 먹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성공한 겁쟁이들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걱정은 생존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시절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은 21세기의 최첨단 도시입니다. 더 이상 풀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을 위기도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자극들을 과거의 생존 위협과 동일하게 인식해버립니다. 직장 상사의 꾸지람을 맹수의 포효처럼 느끼고 중요한 발표를 앞둔 긴장감을 부족 간의 전투를 앞둔 공포처럼 받아들입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치 식량이 바닥난 원시인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걱정이라는 도구가 안전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도리어 오작동을 일으키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걱정이 우리를 살렸지만 오늘날 그 걱정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불안의 첫 번째 실체, 진화의 부조화입니다.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적이고 맹목적인 에너지, 삶을 지속하려는 끊임없는 욕망과 충동을 의미합니다. 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는 쇠사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곧바로 새로운 결핍이 생겨나고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에게 통제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작은 존재다. 이 거대한 우주, 아니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세상의 경제 상황은 내 노력과 무관하게 요동칩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에 빠진 우리는 이 진실을 거부합니다. 그 모든 불확실한 가능성을 내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조금이라도 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각배에 탄 채 노를 저어 파도를 멈추어 보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태도, 모든 실패의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려는 강박.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의지에 짓눌린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오히려 나를 가장 부자유스럽고 불안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명백한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할 때 불안은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상상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잔인하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고 파국적이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막상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인간에게는 생각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은 구체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이 있고 견딜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재난 영화 제작소가 있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소재로 가장 자극적이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해고로 이어지고 해고가 파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상. 연인과의 작은 말다툼이 이별로 이어지고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 죽는 상상.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곧바로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는 상상. 상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최악의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상상 속에서 이미 파산했고 이별했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수천 번 반복해서 겪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이 지쳐버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오늘의 평화를 소비하는 것은 모두 상상 때문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무언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조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위기 상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잔혹한 상상력은 결국 우리의 잠재력마저 갉아먹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상이 현실을 집어삼키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상만 안 하면 되는 걸까요?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상상은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부정적인 걱정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막연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긍정의 힘을 강조하며 좋은 미래를 상상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현실 도피이자 고통의 씨앗입니다.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언젠가 그 사람이 바뀌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은 걱정과 별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기대는 우리 눈을 가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할 습관이 있고, 부딪혀야 할 현실이 있는데, 막연히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 숨어버리면 현재는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둘째,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좋은 일은 오래가고, 나쁜 일은 오지 않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삶은 오르내리고 변하고 흘러가는 불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기대는 삶의 이 본질적인 속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배신감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또 다른 거대한 걱정과 불안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번 주식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기대는 폭락했을 때의 절망을 키우고, 저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는 작은 오해에도 관계를 파탄내는 원인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떠올려 지옥을 만드는 것도 어리석지만,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행운을 상상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것 역시 평온함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 여기에 없는 허상에 매달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화의 본능이고 의지의 발현이며 상상력의 폭주인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이나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건조하고 냉철하지만 그래서 더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인간은 결국 걱정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더러 또 다른 강박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걱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뇌가 또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상과 현실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내용이 팩트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인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상상입니다. 걱정은 결코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단 1%도 바꾸지 못하면서 현재를 100% 훼손시키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욜로처럼 현재를 즐기라는 쾌락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냉혹한 현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변수들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발 디딛고 있는 이곳, 내 손이 닿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머릿속을 지배하려 할 때
시선을 돌려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마시는 커피의 향,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내 손에 닿는 책상의 감촉. 이 생생한 현실의 감각들이야말로 우리를 상상의 지옥에서 구출해줄 유일한 동화줄입니다. 삶은 거창한 미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의 연속 속에 존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느라 오늘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걱정이 많을수록 삶은 작아집니다.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행동을 제약하며 가능성을 가둬버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고 염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삶을 긍정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불안이 삶의 기본값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진짜 내 삶을 살아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도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룰지 모르는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수천 번 반복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은 단언컨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을 미리 당겨 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걱정보다 훨씬 소중하고 강인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오롯이 집중하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마음에 와닿은 구절 혹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